안녕하세요. 김용우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고대 AMP 경영대상을 수상하시게 된 주식회사 시어스 김기옥 대표님을 찾아뵙고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열심히 잘하라고 저한테 이런 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부담도 스럽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더 고대 AMP가 최고의 그 권위 있는 위상으로 가게끔 제가 열악하고 더욱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시어스 제품은 이제 행사 때 이렇게 협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제품 소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오직 전기차 충전기만 했어요. 그동안 다른 것도 많이 했었지만 20년 전부터는 오직 전기차가 앞으로 가는 세대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개발한 것이 한 70모델 됩니다. 20년 동안 승인된 것이 73개 모델이 됩니다. 아마 거기에 우리에서 승인비만 낸 것만 해도 한 10억 넘습니다. 승인비만. 그렇게 해서 아마 지난번에 보니까 구글에서 코리아 시어스 치면은 세계에서 최고 많은 충전기를 생산하는 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던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충전기만 합니다. 시어스 충전기가 조금 특징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 충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선구자 같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시어스 충전기는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규격도 많이 만들고, 지금 현재 그 건설사 이런 그 설계 도면에는 거의 제 도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었을 때 제가 그걸 다 만들고, 그 설치하는 그 규격서부터 이런 걸 다 제가 만들었고요. 우리는 처음에는 저도 인베디드로 하다가니, 그 뒤부터는 저는 안드로이드로 다 바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외국에 비해서 신용카드사에 우리나라는 거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바꿔가지고 전부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충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는 그래서 2017년인가요? 17년부터 저는 안드로이드를 해가지고 완전히 IC 카드로 전부 충전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보다 좀 제품을 좋은 거 써서 탄탄하고 오랫동안 최소한 10년을 쓰게 제가 차가 내가 충전기를 샀으면 차가 폐차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충전기를 제가 만들어요. 방열을 아주 철저하게 제가 하고 있어요. 방열 부분 이런 부분에 좀 특징이 더 있는 거네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은 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완을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하여튼 최우선 안전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저는 그 충전기 옆에 이제 소화기도 요즘에는 있고 또 그걸 아예 덮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하 주차장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소화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화기를 해서 옆에서 나면 바로 끌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소화기는 A, B, C, D가 있는데 전기권 소화기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라고 안 하고 소화 장치라고 해요. 보조 장치. 그래서 우리 충전기는 충전기 내에도 4L짜리 충전 7kg에다 거기다 4L짜리 소화기를 내장해서 팝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서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 가지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소화 질식포라는 게 있어요. 그건 800도에서부터 유리섬유, 실리콘 아주 좋은 실리콘 이런 거는 보통 소화 질식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18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보통 키로수가 25kg 정도 나갑니다. 그럼 충전기 옆에 지하 주차장이라도 그 옆에 놓고서 불이 나면은 누구라도 바로 가서 둘이 끈이 있어요. 그냥 딱 꺼내서 딱 덮으면 질식해서 딱 꺼집니다. 예전에 TV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뭐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굉장히 좀 뭐 이제 그거가 문제라고 이런 방송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좀 나온 거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소방서에서는 위에서 군용을 뚫어서 물을 넣어서 끄는 방식도 있고, 네. 뭐 제일 좋은 건 끌어내는 방식이라는데 그 불난 거 어디 끌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질식포가 제일 좋다. 우리가 산소가 차단되면 무조건 꺼지잖아요. 네. 불은. 그 방법을 해서 제가 오랫동안 저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웬만한 지하 주차장에는 거의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조달에 등록돼서 인천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많이 깐 지금 한 60개 학교를 더 깔은 것 같은데, 거기 질식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기 하나에 질식포 하나씩 다. 예. 그러면 그 사실 이 전기 자동차는 이제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우려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화재가 났을 때. 근데 그런 부분이 그 굉장히 좀 진일보한 그런 방법이 나온 거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기에서 불이 나는 일은 거의 잘 없고요. 네. 거의 차에서 네. 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차에서 거의 차에 났을 불이 때 나는 그렇죠. 건데, 차근차근 해결이 될 거예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올해 그 소와 관계로 해서 충전기에 소와 관계되는 제품을 해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올해 하기는 있는데 누구도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 그런 게 규격으로 돼서 차분히 나갈 것 같아요. 아직은 이 법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소와 질식포로서 딱 덮는 게 제일 효과는 제일 빠릅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도 그 전기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전기 자동차가 충전하다가 화재가 난 그런 우려감이 사실 좀 있거든요. 타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그거는. 예. 특히 지하에서 나면 이게 좀 심각할 것 겁납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하는데 이제 몇 대당 하나씩은 이제 놓으면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안전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안도가 됩니다. 지금 그 대표님 그 이력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이제 약간 좀 저는 명장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하시기 전에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들을 좀 쭉 해오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개발한 게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한 중에서 가장 많이들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이 이제 5원짜리 70부터 공중전화기를 IC카드까지 해서 제가 했고, 예전에 그 쓰던 공중전화기. 그 뒤에 이제 휴대폰 전화기 만들고 삐삐 만들려고 돌아다니다 돈 100억 들고 돌아다니다가니 상대가 안 돼가지고 돈 100억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돈을 벌어서 그래도 한 300억을 제가 들켜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핸드폰을 만드시려고 그랬습니까? 그거 만들려고 누구지 했던 그걸 만들려고 독일도 가고 영국도 가고 미국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겁없이. 근데 돈 100억 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들고, 그 뒤부터 만든 게 이제 내가 주방용 TV, 홈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그 비대,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죠. 지금까지. 그게 제품화가 돼서 지금 팔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홈오토하고 주방용 TV, 홈오토는 한 100만 개 팔았고요. 주방용 TV도 한 40만 개 정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면 이제 충전기 사업하기 전까지 했던 그런. 전까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2000년도에는 저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많아요. 그 정부에서 그 당시 아마 내가 알기는 1,500만 원을 줘가지고 나에 대해서 벤처 신화로 해서 연구원 책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대학 교수 5분들이 저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벤처팀 그때 불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연구 자료가 있어요. 책으로 다 돼서 그게 15만 부가 아마 학교로 빨리 이렇게 배포되어 있을 거예요. 좀 벤처 한 1세대 정도 되시네요. 0세대라 그렇지 저한테. 0세대. 그거 하기 전부터 그렇게 제가 했으니까. 벤처 0세대, 충전기 0세대라 그럽니다. 1세대라고 안 하고 저한테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은 안 하신 겁니까? 딱 5년 했습니다. 아, 5년이요? 전화기 개발만, 교환기하고 전화기 개발만. 그 당시 이제 태흥정밀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환기하고 전화기 만드는데 LG에 들어갔는데 LG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이제 거기 들어붙었는데 그 당시 매년 진급을 해서 연구소장까지 딱 해주고 나갔지. 그리고 이제 창업해서 지금까지 쭉 오신 겁니다.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이제 전화국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근데 맨날 거기 앉아서 크로스바를 돌리고 앉았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나가서 사업한다고 나는. 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했어요. 그 당시부터. 제가 인공수정사의 병아리 감정사입니다. 농구 축산과 나왔습니다. 제가. 아, 근데 보니까 전기공학과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내가 축협에 취직이 됐는데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가라. 전작과를 가라. 그 당시 흑백 TV 나올 때예요. 그걸로 가라고 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전자공학을 했죠. 병아리 감별사 굉장히 좀 독특한 자격증인데 그 외에도 자격증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 자격증이 한 17개 정도 될 거예요. 총 자격증으로 따지면. 열심히 하셨네요. 그 중에서 한 뭐 몇 가지만 한번 좀 특징적인 거. 예. 나는 이제 남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공부해서 따는 거지만 예. 나는 내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무선 설비를 땄고 예. 전화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건축 기사는 고궁 같은 용마루 같은 게 너무 멋있잖아요. 예. 저걸 어떻게 그 전에 보면 거기 다 나무로 박여 있어요. 못으로 쓰질 않아요. 그냥 남대문도 가서 수도 없이 제가 둘러보고 그런 사람이야. 야, 그래서 내가 또 건축 기사를 땄어요. 내가 저거랑 내가 나중에 집을 저렇게 내가 멋있게 짓겠다 해서 건축 기사를 땄고. 전혀 다른 분야인데요. 예. 톱목 기사는 또 왜 따느냐면 탱기다 보면 굴을 꼭 양쪽에서 들어요. 근데 이렇게 휘어졌어요. 반듯도 아니에요. 댕기다 보면 저걸 어떻게 저렇게 뚫을까요? 대부분 양쪽에 뚫지 한쪽에 뚫고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토목 기사를 땄죠. 그걸 따다 보니까 시공면을 또 따야 되더라고요. 그 시공 기사까지 또 땄죠. 제가 그쪽 일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고 또 이 전기차 충전을 하다 보니까 또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또 따야지. 땄죠. 필요로 하면 내가 필요하면 따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옛날에는 한 80년대 90년대 좀 주유소면 다 돈 벌었어요. 내가 나중에 주유소를 경영하면 또 연물 취급이 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하려면 그걸 또 땄지. 그래서 석유 1, 2부터 6, 6까지 다 땄지. 좀 공부하는데 좀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아니 못해도 그냥 공부할 줄을 몰라서 그냥 책을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다 읽고 말아요. 그냥. 아니 남들은 그 궁금하면 그냥 책 읽고 원리가 이렇구나 이런 정도인데 그냥 자격증까지 따버리시네요. 그래야 내가 실제 기술자죠. 그러니까 제가 쭉 이제 그런 가지고 계신 자격증 리스트를 보고 참 명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5년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면서 중간에 뭐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어려운 시기는? 어려운 시기 있죠. 제일 적용한 게 남이 이 직원을 해서 해놓고 나면 그놈을 다 들고 나가서 다른 집으로 간다는 게 제일 그게 제일 네. 지금 전기차 충전기도 보면은 네. 저더러 사관학과라 그래요. 네. 여기 있던 나간 사람들이 다 가서 다 차리고 남이 이사 가서 그거 하고 전부 그래도 한 1% 모자라요. 그 사람들이 항상 모자라요. 그러겠죠. 뭐 나가서 이렇게 차려서 뭐 좀 잘 되신 분도 있습니까? 잘 되질 않죠. 며칠 사람들은 좀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러죠. 다들 잘 돼야죠. 이제 그리고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여럿이 다 잘 돼야 돼요. 파이가 커야 다 같이 해서 이제 하나는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5년도까지는 1000개 업체 정도가 생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나중에 25년쯤 되면 이제 한 20개 남겠죠. 다 지금은 한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실제 만드는 건 한 10개 미만이고요. 한 4, 5개 됐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한다고 하는 지금 한 500집 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실제 제품화까지 간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어렵죠. 얘기네요. 이게 남인 그냥 그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 그래요. 다들. 근데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근데 그걸 몰라요. 깊이를. 겉만 알지 속을 몰라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 전 세계 그 많이 나오는 차가 다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상 없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하나 돼서 하나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표준화된 규격 같은 게 다 있습니까? 콤보안하고 이제 차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제가 끝까지 주장했던 것이 한국은 한국형으로 가자. 콤보안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은 콤보안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콤보안이 뭡니까? 이제 콤보안이라고 이 다른 일본 차 다르고 프랑스 차 다르고 이 잭이 달라요. 예. 근데 우리나라 건 이제 하나로 통일시킨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차에 사용하는 그 충전기를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자동차에 사용이 안 됩니까? 예. 그럼 거기다 젠더를 꽂게 되어 있고 젠더를? 예. 우리는 5핀, 3핀에 2핀 해서 5핀으로 쓰는 걸 통일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젠더를 통해서 사용은 다 되겠네요. 예. 여기는. 이게 여러 방면을 이렇게 잘 아시니까 그 좀 기술적인 창의성 같은 게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충전기를 만들어서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 다 따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로등 충전기를 제가 또 만들었잖아요. 그건 전 세계에 저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제품입니까? 가로등 충전기라고 가로등도 되고 충전기도 4개 그 이 모빌리티까지 해서 동시에 4대씩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을 제가 해서 특허를 2015년 특허 받아서 승인 내서 조달까지 등록해서 조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네. 전주에다 이제 부착해서 하는 그런 공사비가 안 들어가요. 전주가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서 딱 내려오면 조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투채널에서 지금 전주형도 제가 한자리 납품하고 있습니다. 남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죠. 전봇대에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전기를 위에 전비가 흘러가잖아요. 예, 그놈 예. 따서 그냥 충전기다 넣고 꽂으면 밑에다 전기 땅 파고 끌고 다니면 공사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공간이 안 차지하고 전봇대 옆에는 주차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사실 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지만은 전기가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까운데 그런 장치가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충전기가 이제 휘발유차하고 충전기차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전기차는 빡깍빡깍 들어서 한 30리터 남았다 하더라도 뭐 좀 더 가잖아요. 네. 전기차는 그게 안 돼요. 그냥 딱 떨어지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하는 분, 끄는 분들이 그건 조심해야 돼요. 한 30 정도 남았다, 20 정도 남았다 하면은 반드시 충전을 해야 돼요. 떨어지면 딱 떨어지고 그냥 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충전기를 만들면서도 A부터 Z까지 다 반도체 백은 제가 다 만들어요. 자체로. 케이블, 건, PCB,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아, 그러면 따로 심지어 치까지 제가 다 만들어요. 부품을 그럼 외부에서 이렇게 조달받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다 자체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죠. 약간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더 있는 겁니까?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 경쟁으로 따지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싸구려 제품은 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품은 조금 더 사실은 좀 비싼 라인으로 지금 비싸도 시장에, 1년,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 그렇죠. 10년 보장해줘요. 10년 써도 지금 8년, 9년 쓴 것도 아직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버릴 게 없어. 내가 다 만드는 거 언제든지 부품을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완전한 장점이죠. 그렇게 세트로 다 만지면 아마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도 없을 거예요. 국내에서 한 20년 정도 이 충전기 사업을 해온 데가 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게 어디 있어요. 본 적이 없죠. 가장 오래된 회사네요. 시어스가. 사업하시면서 그러면
또 보면 참 모든 게 다 보람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보람된 그런 좀 상황이 있었습니까? 많죠. 이제 초기에 2013년부터 제가 납품을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충전기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차도 없었고. 그렇죠. 나는 지금 우리 차가 오래된 것은 지금 36만 킬로씩 뜬 차가 2대가 있어요. 회사 내에. 예,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다니다 보면 내 충전기를 뭐 심지어 울릉도 아니요 저기 백령도 가도 저희 충전기가 아마 6대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도 우리 충전기 사람 쓰는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 충전기를 내가 진짜 참 귀엽게 키운 딸이 시집간 듯이 가서 거기 가서 그놈을 쓰고 있고 그 사람도 또 만족을 하고 또 나 만나면 이게 제 충전기에 제가 이러거든요. 제가 만든 것도 불편한 거 없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최고 보람이에요. 제가 더 좋은 거 잘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러지 항상 가서. 이게 앞으로 상장 계획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매출이 막 급상승하더라고요. 저희가 올만 지나고 나면 네. 내년쯤 되면 내년에 매출 잡아지는 거 이제 수주된 것만 다 160억 되니까요. 내년에 200억, 300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넘어가요. 그냥 우리는 영업사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차가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만 팔거든요. 우리는 대신 이따 1층에 보시면 다 만들어서 싸놓고 팔지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 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화가 오면 내일 아침이면 그 집에 도착해 물건이 바로 보내줍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제가 하고 있죠. 시장에서 이렇게 좀 명품 전기 충전기로 많이 알려진 모양이에요. 저희는 제일 좋죠. 명품이죠. 그리고 남들은 이제 싸구려 만든 나는 거기다 이제 7인치 LCD, 8인치 LCD 가지고 심지어 우리 충전기는 송금도 다 시킬 수 있어요. 거기 뭐 어디 모니터에서요? 예. 벤스하고 다 은행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자동으로. 아니 그 화면에 뭐 터치를 통해서 송금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되고 뭐 만약에 뭐 긴급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화면이 다 뜨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고 그 비용을 이제 여기 회사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시키는 그런 모든 게 우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카드 쓰는 대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충전기 회사는 로밍 거기에서 자기들 회원 가입하라고 다 해서 카드 하나씩 만들어요. 30개 업체면 카드 30개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 거는 IC카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신용카드. 그래서 누구나 신용카드 있는 사람은 다 저희 회원이에요. 그걸 쓰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쓰면 요금이 더 쌉니다. 로밍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더 좋죠. 이제 상장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8분 응선은 다 넘어서 이제 내가 이제 일부 사인은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2024년으로 하려고 지금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24년 하려고 지금 캐나다에 상장하는 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캐나다 쪽에다 상장. 예. 그걸 위해서 이제 거기서 북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 캐나다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견디야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 못해요. 25년 뒤면 55%가 미국산이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그걸로 진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나서 이제 나스닥까지 가야죠. 그래야 진정한 기업이 되죠. 내 목표는 거기까지입니다. 나스닥 상장까지. 네. 그래서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사람이 왔잖아요. 그들도 그거 다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장을 쓰라는 거예요. 자기 공장에서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긴 않고 우리는 부여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단지에 제가 2만 평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한참 이제 작업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캐나다에 상장하시는데 제품 생산은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여기서 핵심만 보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합니다. 여기서 금형까지 다 거기 가서 거기서 찍을 거예요. 저희는 전부.
앞으로 이제 좀 굉장한 회사가 되겠네요. 우리가 2030년까지 1조 매출 목표로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잡아놓으라 그랬어요. 네, 그거 이상 해줄 테니까. 이미 그런 정도의 제가 경영은 다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고대 AMP 경영대상을 아주 적절한 시점에 잘 받으시는 거예요? 잘 받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누구한테 투자 안 받고 20년 견뎠다는 건 내 스스로도 이상해요. 아, 투자를 하나도 안 받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투자를 안 받고 그때 얘기했잖아. 아까 그 많은 돈 버는 거 아니야. 여기다 그냥 그 돈으로 땅 사놨으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건 싫다. 내가 하여튼 오직 20년 동안 투자했어요. 여기만. 다른 건 일체 손 안 대고. 그래서 내가 전 부품을 다 만드는 거야. 그런 부분이 참 좀 존경스러운 부분 같아요. 사실 이제 제조업체 사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돈 벌면 공장 사고 땅 사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부를 축적하시잖아요. 보통. 전 20년 전부터 딱 15년 됐다. 15년부터 골프도 손 안 하는데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기에 저희 볼라드 같은 것도 제가 다 자체 생산하거든요. 캐노피도 다 자체 생산하거든요. 모든 걸 다 스탠드로만 만듭니다. 제가. 그래야 10년, 20년, 30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그거 못지않게 제가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진짜 우리 AMP에서 내가 대상을 받았으니까 작년엔 제가 동국대에서 받았죠. 받았는데 하여튼 잘할게요. 잘해서 네. 정말 우리 그 고대 AMP가 현재도 1등이지만 좀 멋있게 잘할 수 있고, 야 그래도 그 사람이 고대 AMP 출신이야. 저도 고대 석사 출신이니까. 그 경영 박사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하여간 여러 가지. 경영 박사를 왜 받았느냐면 공학을 하는 사람은 쫌쫌하고 뭐 쫌상이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공학을 제가 빼고 또 경영학 박사를 또 따로 받았어요. 그러면 달리 보거든요. 생각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참 열심히 사셨네요. 재밌게 살아요, 저는. 중간. 고대 AMP에서 이제 경영대상 받으시고 이렇게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성공적으로 하시면 또 고대 AMP 또 뭐 굉장히 이렇게 좀 빛날 것 같습니다. 저 25년쯤 되면은 아마 그래도 거기 나온 사람이 몇천억 매출에 막 이익금 이렇게 낸다 이러면 돼야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